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앞으로 5시간에 걸쳐서 우리 펀드 법규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실 텐데요. 펀드 법규는 우리가 펀드 자격 시험에서 많은 여러 가지 과목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펀드 법규는 왜 중요하냐면 펀드 법규에서 담고 있는 내용이 펀드의 시험 보는 여러 과목들을 다 압축해가지고 집어넣은 파트가 바로 펀드 법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펀드 법규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이해를 하신다면 다른 과목들을 공부할 때 좀 더 이제 세부적으로만 진행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요약본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규 과목의 중요성이 바로 거기에 있다. 이렇게 하시고 같이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펀드 투자 또는 투자하는 펀드의 개념과 역사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펀드 말을 많이 하죠, 이렇게. 그럼 우리가 투자 펀드라는 것은 어떻게 정의가 되냐?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서 증권 등의 자산에 투자하고 그 수익을 투자 지분에 따라서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집단적, 간접적 투자 제도, 이것을 우리가 투자 펀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나 혼자 투자하는 게 투자 펀드예요? 아니죠. 집단적입니다. 적어도 몇 사람? 2사람 이상이 투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직접 투자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나 혼자 투자하지 않고 전국,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모은 거 갖고 투자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집단적으로 투자한다, 간접적. 그래서 예를 들어 펀드의 개념에서 개별적으로 투자한다, 직접적으로 투자한다. 이러면 맞아요, 틀려요? 시험에 틀리는 겁니다. 집단적, 간접적 투자된다. 그래서 옛날에는 펀드를 뭐라고 불렀냐면요. 간접적으로 투자를 하기 위한 하나의 기구, 도구가 된다. 그래서 간접 투자기구라고 했습니다. 간접성을 강조했어요. 근데 자본시장법에서는 간접성보다 뭘 더 강조했냐면 집단성을 강조했어요. 적어도 혼자 투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합에서 투자한다 그래가지고 집합투자기구라 부릅니다. 어쨌든 간접투자기구든 집합투자기구든 우리가 펀드다 그러면 집합투자기구, 지금 현재 자본시장법에서는 집합투자기구에 바로 펀드다. 자, 그런데 투자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맡겨요? 집합투자업자라는 그 자산운용회사에다 맡기죠. 그 맡기면 거기서 투자를 해줍니다. 어디에 투자해요? 돈 되는 거에는 다 투자해요. 뭐 주로 주식에 투자하죠. 투자하고 그 수익을 이제 누구한테? 투자한 투자자들한테. 근데 똑같이 나눠줍니까? 아니죠. 100만 원 투자한 사람이 있고 10만 원 투자하는 사람이 있고 억 투자하는 사람이 있으면 지분에 따라 나눠주겠죠. 네. 이게 바로 투자펀드입니다.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최초의 투자펀드는 19세기 중반 영국에 설립된 Foreign and Colonial Trust라고 해가지고 이때의 투자 신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우리나라는 선진국과는 달리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금 조달 목적으로 투자펀드 관련 법을 먼저 제정한 다음에 인위적으로 투자펀드 제도를 활성화시켰다. 조금 달라요. 대부분의 나라의 투자펀드는 말 그대로 투자하기 위해서 돈 모아서 투자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고 옛날에 경제개발을 하다 보니까 돈이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수 없을까? 그래서 자금, 운용 목적이 아니고 자금 조달할 목적으로 펀드라는 거 먼저 법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펀드를 활성화시켰어요. 좀 탄생된 배경이 좀 다르죠.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 펀드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자, 이거 시험에 중요합니다. 자, 일단 공모 펀드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즉 공모 펀드의 특징이에요. 공모라는 것은 사모와 공모 있죠? 여기 사모. 공모에서 사모와 공모를 나누는 건 쉽게 얘기하면 투자자 수를 갖고 기준으로 나누는 겁니다. 공모라는 것은 50인 이상의 투자자가 투자하는 게 공모고 사모는 50인 미만 또는 50인 미만은 수학적으로 정확히 따지면 49인 이하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 끼리끼리 특수한 사람들끼리만 돈 모아서 투자하는 건 사모가 되는 거고 공모는 50인 이상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게 공모 펀드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투자 펀드의 특징이라면 일반적으로 공모 펀드를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단성과 간접성을 특징으로 한다. 방금 봤죠? 자금 제공자와 자금 운용자가 분리됩니다. 그래서 투자자가 돈을 대고 그 운용하는 사람들은 전문가한테 맡겨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간접이죠. 직접 투자하는 게 아니고 간접성. 그리고 자금은 집합되어 운용되며 여러 사람이 모아서 운용합니다. 집합성, 집단성. 그래서 자금 운용 과정에서 투자자는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내가 투자할 때는 내가 사고 싶은 거 사고 팔고 싶은 팔면 되는데 펀드일 경우에는 여러 사람 전국에서 모여있는 돈을 전국 사람들이 돈을 다 모으다 보니까 각자 야 이거 사라 저거 사라면 돼요 안 돼 이게. 그럼 운용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펀드는 투자한 사람은 비록 내 돈이 투자됐지만 나는 어떤 운용이나 지시에 간섭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왜 소극적인 역할을 한다고 하느냐. 적극적인 역할은 안 되지만 소극적인 역할은 뭐예요? 투자자는 우리가 주식회사에 투자한 주주들은 모여서 하는 게 주주총회예요. 근데 우리 펀드 중에 투자신탁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투자자가 수익자란 말이에요. 수익자끼리 모여서 하면 수익자 총회가 되는 거예요. 주식을 샀으면 주주총회. 그럼 모여서 의결권 행사하잖아요. 결의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소극적인 역할입니다. 알아두시면 되겠고. 투자펀드의 또 다른 특징 실적 배당 원칙. 이거는 원본 보전을 안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투자펀드의 운용 실적, 수익과 손실은 다 펀드 투자자에게 귀속된다. 내가 돈 내고 투자했지만 운용도 집합투자업자 자산운용사예요. 내가 마음대로 지시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도 책임은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손해나도 내 책임, 이익나도 내 책임입니다. 그래서 이런 펀드는 원본 보전한다면 말 나오면 무조건 틀리는 거예요. 실적 배당입니다. 투자자 평등의 원칙. 평등이라고 해가지고 수익을 똑같이 나눈다는 입장이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지분에 따라 평등한 거죠. 그래서 펀드 투자자는 펀드의 수익과 의결권 등에 있어 투자 지분에 따라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우리 주식도 주주도 동등한 권리를 갖습니다. 평등해요. 투자자는 평등해요. 그렇지만 지분에 따라 평등해요. 한 주당 하나의 의결권은 똑같아요. 근데 100주를 갖고 있는 사람과 한 주를 갖고 있는 사람의 의결권 수는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펀드 자산이 분리된다. 이렇게 분리됐어야 되는데. 자, 이게 뭐냐면 집합된 자금이 펀드 운용자, 펀드 운용하는 게 자산운용사입니다. 자본시장법에서는 집합투자업자라고 하고요. 이 자산운용사도 자기 고유한 재산이 있어요. 그렇지만 집합된 자금, 이제 펀드는 자기네 자금이 아니잖아요. 고객 돈이잖아요. 그래서 엄격하게 법적으로 분리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런 법적 분리를 위한 도구로 신탁과 회사제도가 이용된다. 그래서 고객이 모은 돈이 있습니다. 여기는 자산운용사, 자산운용사가 모은 돈, 자기네 회사 재산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자기네 계정이 있고 이건 고객의 돈은 펀드입니다. 그럼 별도로 법적으로 어떻게 분리하느냐? 금고만 다른 데다 보관하면 되느냐? 그게 아니고 이걸 하나의 도구로 만들어 버리자. 그래서 그 형태를 하나는 뭐 투자 신탁이라고 하자. 또 하나는 투자 회사라고 하자. 이런 식으로 회사 제도를 운영할 수도 있고 신탁이라고 할 수도 있다. 우리 대학교나 이런 데서 투자 동아리 있잖아요. 투자 동아리. 그게 뭡니까? 여러 사람이 모아서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학생들끼리 돈 모아서 투자하는데 그때 우리가 모아놓은 돈을 뭐라고 할 거냐? 마이다스로 할 거냐? 마이너스로 할 거냐? 이름 짓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마이다스 투자 동아리로 하자. 그렇게 어떤 형태를 만들어 놓게 하는 거예요. 예. 자, 펀드는 어떻게 분류하느냐? 법적 형태에 따른 분류는 7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탁형이냐, 회사 형태냐, 조합 형태냐. 그리고 신탁 형태는 투자 신탁이라고 합니다. 계약 형태예요.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신탁은 투자 신탁을 해가지고 펀드를 만드는 건 자산운용회사, 즉 집합투자업자가 하거든요. 그리고 고객 돈을 모아서 펀드가 만들어지면 그걸 설정 또는 설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만들어지면 그 돈을 갖고 주식 사거나 부동산 사거나 채권 산다면 투자하죠. 그 재산 같은 거 보관을 지네가 하면 안 돼요. 또 뭔가 이상한 짓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재산은 또 따로 보관하고 하는, 그리고 집합투자업자가 잘하나 못하나 감시도 하는 회사가 필요해요. 그게 바로 신탁업자입니다. 신탁업자. 그래서 어쨌든 신탁형 펀드라는 것은 집합 자산 펀드를 만들고 자산운용을 지시하는 집합투자업자와 그 재산을 보관하고 운용을 감시하는 신탁업자가 투자 신탁 계약서, 신탁 계약서에 사인함으로써 펀드가 만들어지는 거. 그래서 그걸 계약형,
또는 신탁형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투자 신탁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펀드의 거의 대부분이 투자 신탁 형태입니다. 회사로의 형태로 만들었어요. 펀드예요. 여러 사람이 돈 냈는데 그거를 펀드 자체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의 회사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우리 그냥 주식회사에 투자한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주주들은, 그거 투자한 펀드의 회사 형태의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그냥 주주가 되는 거예요. 주식 받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도 여러분 자본시장법상에 회사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주식회사도 있고 유한회사도 있고 합자회사도 있고 유한책임회사 나중에 생긴 거죠. 그래서 유한책임회사도 있고 또 상법에요. 회사법에 한명회사라는 것도 있죠. 한명회사. 근데 여기서 이제 시험에 주의하셔야 될 거 펀드는 회사 형태로 만들 수는 있는데 주식회사 형태로 만들면 투자 주식회사라고 안 부르고 이게 회사 형태 중에 가장 많은 형태다 보니까 그냥 투자 회사라고만 불러요. 그리고 유한회사 형태 하면 투자 유한회사, 합자회사 형태로 만들면 투자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형태로 만들면 투자 유한책임회사라고 부르지만 한명회사를 투자 한명회사라고 부르는 것은 현재 자본시장법에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명회사는 있을 수가 없다. 시험에 중요해요. 또 조합 형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민법에 따른 합자조합 형태, 이걸 투자 합자조합이라고 하고 상법에 따른 익명조합 형태로 만들면 투자 익명조합이다.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투자 합자조합, 투자 익명조합 두 가지 형태. 이런 식으로 우리 펀드는 법적 형태에 따라 분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아까 사모펀드 50인 미만 사모펀드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주식회사 형태의 회사형 펀드와 신탁형 펀드만을 인정해. 원래는 사모도 이 두 가지만 인정을 하는데 사모 투자 전문회사라고 있어요. 프라이빗 에쿼티 펀드라고 해가지고 PEF라고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요 회사다 보니까 요거 합자회사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요거만 회사형 펀드로 하고 있다. 뭐요? 사모 펀드 중에 PEF, 즉 사모 투자 전문회사라는 건데 요거는 합자회사 형태만 인정하고 있다는 거. 자, 그렇게 법적으로 펀드를 구별할 수도 있고 펀드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의 구조에 따라서 개방형 펀드냐 폐쇄형 펀드냐 이렇게 구별을 할 수도 있어요. 요거는 시험에 중요합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지금 우리 법규에서 하는 내용도 나중에 또 다른 파트에서 또 다 자세하게 중복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개방형 펀드는 펀드 지분 소유자 즉 투자자에게 환매 청구권을 부여하는 펀드다. 그래서 이 환매라는 게 뭐냐? 투자자금의 회수 수단으로서뿐만 아니라 집합투자업체에 대한 견제수단으로서의 기능을 갖는다. 쉽게 얘기하면 자 여러분들이 1년 만기 정기예금에 가입을 했어요. 그런데 원래는 기한부 기간이 정해져 있는 예금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은행과 무슨 약속을 한 거냐면 내가 돈을 은행에 예금해 놓고 1년이 지나서 만기가 되면 원금과 이자, 약속된 이자를 받겠다고 약속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급한 돈이 필요하면 깰 수밖에 없죠. 그건 뭐예요? 중도에 해지한다고 하죠. 만기 전에 중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때에 이자를 다 못 받죠. 원래 약정된 이자를 다 못 받습니다. 중도 해지에는 페널티가 있기 때문에. 펀드도 마찬가지예요. 펀드 뭡니까? 처음에 다 같이 투자하자. 으쌰으쌰 다 돈 모았죠. 그래서 펀드가 만들어져 가지고 운용을 합니다. 근데 환매라는 건 뭐예요? 아, 나 중간에 좀 빠져나와야 되겠어. 돈이 필요해. 라든지 아니면 얘네 운용 잘못해. 딴 데로 가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중도 해지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펀드에서는 환매라고 합니다. 환매. 그래서 내 돈을 찾을 수 있고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 환매할 수도 있고 또는 집합투자업자는 견제수단이 있어. 왜? 얘가 못하니까 환매에서 빠져나와서 다른 펀드로 갈아탈 수가 있는 거니까. 이걸 개방형 펀드라고 합니다. 개방형 펀드는 그러니까 환매가 허용되는 펀드예요. 근데 어떤 펀드들은 환매가 애초에 펀드 만들어지면서 환매가 금지된 펀드가 있어요. 이거를 폐쇄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펀드 지분을 환매하지 않는 펀드, 중도 해지가 안 되는 펀드입니다. 그래서 통상 최초 공모 방식으로 확정된 수량의 펀드 지분을 발행하고 추가 발행은